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엠패스의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육아는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힘든데 엠패스한테는 유난히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엠패스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감각의 인풋이 증가하게 되고 삶도 굉장히 분주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에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당하고 더 지치고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아이는 굉장한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막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도했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또한 즐거움이나 애정 같은 감정을 더 깊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부모로서 너무 좋았지만 엠패스였기 때문에 육아가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패스 컨텐츠를 다루면서 저는 이 육아 부분을 정말 꼭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엠패스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정심이 너무 뛰어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직관력이 있고 주의력이 있고 아이가 뭘 필요하는지 아주 빨리 캐치해내가지고 잘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성은 유전적인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도 민감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럴 때 그런 아이의 민감성도 우리가 아이 사내애가 뭐 이렇게 울고 그래 뭐 이러면서 너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런 감정이나 민감함을 우리는 지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근데 엠패스이기 때문에 육아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힘든 부분을 좀 더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이 아이, 엄마 이런 키워드로 해서 사진을 찾으니까 다 너무 예쁜 사진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어때요? 막 그 스트레스와 막 이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사진만 봐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런 아이의 그 울음과 막 떼부림과 칭얼거림이 막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엠패스 부모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에는 일단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혼자 있고 싶거든요. 최소한 정말 하루에 몇 시간은 정말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못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주말에도 누군가와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엠패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한결같은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긴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카페에 가면 애가 커피를 엎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화분에 있는 꽃을 뜯고 막 흙을 파먹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지가 못해요. 아이의 우울감, 칭얼거림을 달래주는데 우리는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완벽한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많이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클수록 더 저는 육아가 힘들어졌는데 보통 아이가 클수록 육아가 편해지잖아요. 저는 반대였어요. 애가 클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애가 낮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낮잠을 하루에 2번, 3번씩 자니까 하루에 3, 4시간씩 개인 시간이 있었고 밤잠도 일찍 드니까 재우고 나오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체력이 점점 강해지고 낮잠을 안 자니까 아이랑 이제
거의 아이랑 하루 종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미혼이나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애를 안 낳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바쁘게 해야 되고 수면 시간도 줄고 아이의 시끄러운 울음, 고함 소리에 시달리고 애가 크면은 애기 엄마들 학부모 모임 나가야 되지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과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엠패스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버거워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아직 낳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엠패스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출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나는 초민감자입니다의 저자 주디스 올로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게 정말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육아와 우리의 이 민감성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최소한 몇 분씩이라도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곳이 없다면 화장실에 좀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 라이드 해주면서 잠깐 자동차 안에 좀 앉아 있거나 숨바꼭질 하자고 하고 이제 옷장 안에 숨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몇 분이라도 정말 5분이라도 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번갈아 가면서 육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평일에는 제가 오롯이 아이를 돌보고 주말에는 남편과 같이 아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바꾼 게 뭐냐면 주말이 되면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몇 시간 나가 있거나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몇 시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혼자 있을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짧게 휴가를 가거나 호캉스를 가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팁은 바로 낮잠을 자는 겁니다. 아이가 자면 잠을 자야 합니다. 엠패스는 잠을 자는 동안 치유의 에너지를 엄청 빨아들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낮잠 잘 때는 일을 하지 말고 낮잠을 자세요. 센서티브의 작가 일자 샌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등교를 시키고 막 분주하게 해서 애들을 다 보내고 나면 다시 이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일을 집중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혼자 스스로 등교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신 늦잠을 잤대요. 아이들이 다 등교하고 나서 일어나서 집중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아이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자신의 하루를 망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잠을 자는 거,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엠패스는 경계 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엠패스 부모는 아이를 과도하게 보살피고 적절하지 않은 요구도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아이가 울면 그 감정이 내 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아파서 못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좌절감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의 이제 밤중 수유를 끊을 때도 저는 정말 애가 밤에 우는데 얼마나 목이 마를까, 애가 얼마나 배가 고플까 막 이러면서 그 밤중 수유를 못 끊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기가 배가 고파서 어떡할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허용적인 부모거든요.
아이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가 않고 막 너무너무 막 그 감정이 이해되고 막 얼마나 먹고 싶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해서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역할을 남편한테 좀 많이 시키기는 해요. 남편이 조금 이제 제지를 하고 한계를 좀 정하고 그 기준을 같이 이제 맞춰서 아이가 따를 수 있도록 하긴 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엠패스는 자녀의 기분과 생각을 굉장히 과도하게 감지해요. 그래서 막 불안하니까 아이 주위를 막 맴돌기도 하고 막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 못 본 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막 빨리 개입하거나 뭐 숨 막히게 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깨우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아이의 감정이나 아이의 필요 이런 거를 사실 너무 빨리 알아채서 굉장히 빨리 캐치해내가지고 그거를 빨리 제공을 해주는 편이에요. 아이가 막 칭얼거리고 울면은 사실 일단 그거를 견딜 수가 없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제가 일단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 아이의 필요도 굉장히 빨리 알아차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개입을 너무 빨리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 애는 말도 굉장히 늦게 뗐어요.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정말 귀신같이 다 알아냈어요. 응, 말해도 정말 저는 다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이 뭔지를 알아내고 책임지고 분별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항상 육아서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뭐 엄마와의 애착이 중요하고 아이의 필요를 반응하고 뭐 재빨리 반응해 주려는데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뭐냐면 우리 엠패스에게는 사실 이 조언이 완전히 맞진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너무 잘해줘서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더 한 발짝 떼서 뒤에서 바라봐주고 조금 덜 개입하고 조금 더 늦게 반응하고 조금 더 내 시간, 내 것을 많이 갖는 그런 육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